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 삶의 의미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우리가 삶에서 의미를 찾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언젠가 한 번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매 시간 그리고 매 초마다 우리가 소멸하는 순간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다는 생각은 우리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유명한 철학자들은 삶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에게 물었다. 임마누엘 칸트의 경우에 인생의 의미는 자신의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의미 규정은 상당히 무미건조한 것이었다. 장 자크 루소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에게 본원적으로 주어진 천성에 따라서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 삶의 의미를 되살리는 길이었고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실천에 옮기지 말아야 하였다. 제러미 벤담은 자기 자신 및 여타의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가장 큰 쾌락을 제공해주는 것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 칸트, 피이테 그리고 헤겔과 같은 대철학자들은 철학사에서 잊을 수 없는 기념비적인 대작들을 남겼고 이들의 후예들은 이러한 업적들 앞에서 어깨를 추스르는 것 이외에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모를 지경이었다. 철학이 인간 삶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그토록 위풍당당하게 일반적인 원칙을 밝혀놓은 적은 일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기대와는 달리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쇠렌 키에르케고르 그리고 루트비 포이어바흐 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까지 포함한다면 칼 마르크스까지 각각 자신의 방식을 이용하여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답을 찾고자 시도하였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강한 반론을 제기하였다. 인간은 의지의 지배를 받는 노예이기 때문에 욕구의 완전한 충족이나 내면적인 만족은 불가능하고 인간에게 어느 정도 만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예술은 음악이라는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사상도 쇼펜하우어의 세계관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생의 의미를 묻는 것 그 자체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허약함에 대한 징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건강한 인간이라면 보다 나은 인생의 의미를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음악 또는 사랑과 일이었다. 에른스트 마흐의 경우에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자아의 문제와 함께 다루어졌다. 나비의 자아는 애벌레와 더 이상 같지 않고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와 성인의 자아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인생의 모든 국면에 동일한 의미를 적용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는 감정이고 이는 인생의 의미를 모두 함축하고 있다. 20세기의 중요한 철학자들은 인생의 의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였고 심지어는 자신은 이를 답변할 만한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가 될 지경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의미심장한 예는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이다. 그의 입장에서 이러한 질문은 부질없는 것을 학문이라는 미명으로 다루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러한 질문의 성격상 긍정적인 대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비트겐슈타인의 의견이었다. 오랜 고심 끝에 삶의 의미가 명확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작 이러한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르트르는 이와는 달리 행동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실현시키는 데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이 세계는 전체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독자적으로 주어진 의미를 실현시키는 것은 한 사람의 자유의지에 속하는 문제인 것이다. 사르트르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은 모두 미완성품으로 이 세상에 와서 지속적으로 완성을 추구하다가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이었다. 피터 싱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실현을 통한 의미 추구는 많건 적건 간에 비사회적인 성격을 지녔다. 그의 입장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선행을 하나라도 더 실천하여 이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삶에서 의미를 찾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언젠가 한 번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매 시간 그리고 매 초마다 우리가 소멸하는 순간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다는 생각은 달갑지 않지만 우리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수많은 고인류학자들은 죽음에 대한 인식을 인간과 동물을 가르는 구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의미에 대한 질문은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징표이고 인간의 다른 인식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삶의 의미는 자기에게 독자적인 것이 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자신에게 고유한 삶의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인생은 특정한 하나의 의미만을 지녀야 하는 것일까? 단 하나의 유일한 의미에 대한 욕구도 따지고 보면 매우 인간적인 측면이 있다. 인생의 의미를 왜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탐구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인생의 의미 그 자체를 훨씬 더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연구 방법론을 두고 고민하지 않는 것이다. 명석한 시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재미있게 묘사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쓴 작가 루이스 캐럴에 의하면 아무런 의미가 인생에 없다면 더 이상 찾을 것이 없고 따라서 엄청난 수고를 절약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일이 없다. 인생이 단 하나의 특정한 의미를 지녔다는 견해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관념이다. 인생의 의미에 대한 탐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때그때 변화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객관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인생의 목표를 찾는 반면에 중년기의 인간들은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를 먼저 묻게 된다.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나는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았는가? 를 돌아보게 된다. 인생의 의미를 묻는 질문은 이제 인식의 요구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것이다. 철학적인 고민이 이제 심리학적인 결산으로 변화되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정당화가 먼저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취감이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 중에서 나를 기쁘게 만들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남게 되는 것이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